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중 아주 커다란 부분이 바로 택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새벽에 현관문 앞에 어김없이 놓여있는 이 배달 박스는 과거 조간신문이나 우유 배달 같은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중에서는 이런 유통업체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코로나가 쏘아올린 유통전쟁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유통전쟁이라는 주제로 최요한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요한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굿모닝입니다. 예,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자, 먼저 우리 최유한 평론가께서는 아침에 일찍 배송되는 이런 그 배달 박스 이런 거 좀 이용하신 적 있으세요? 예, 아니 저는 그거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 그러세요? 앞집에서 이용하는 걸 봤습니다. 앞집에서. 예. 근데 인터넷에는 예. 그 무슨 박스 체험단이라고 체험단 모집한다라고 이제 신청하는 게 있어요. 박스 체험단이요? 예, 예. 오. 무슨 박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 체험하고 체험하고 사용해보고 이 사용 후기를 또 남기면 그 업체에 또 초대를 합니다. 그럼 또 그걸 보내주고, 그럼 또 사용해보고, 오, 또 그런 게 체험하고, 있군요. 예, 그런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은, 예, 이게 그런 걸 잘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지금 한참 뜨거운 쿠팡을 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의 강자로 키운 로켓 배송. 이게 로켓 배송. 과거에 다음날 배송이라고 해서 이길 배송에서 예. 이제는 당일 배송으로 발전했죠. 맞아요. 예. 또 여기에서 기존의 유통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는데,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유통의 중심축이 이제 온라인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배송 중요성이 한참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택배 배송 전쟁은 더 빨리 주문 금액을 더 낮게 책정해서 시장을 장악하려는 정말로 유통업체의 춘추 전국 시대를 개막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쿠팡이 최근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예. 이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뉴욕 증권거래소고 또 달리 나스닥이라고 있어요. 나스닥. 예, 나스닥은 아니에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다릅니다. 일단 지난 11일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 뉴욕 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한 겁니다. 현지에서 CPNG라는 종목으로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된 첫날인 11일 공모가 대비 40.71% 급등한 49.2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는 9천만 주고요. 이로써 쿠팡의 시총은 종가 기준으로 약 886억 5천만 달러, 100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이 비상장 기업이었던 쿠팡이 뉴욕에 가자마자 한국 기업 중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삼성전자 그 다음 가는 2위 기업으로 뛰어오른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또 쿠팡은 2019년 우버 이래 미국 내 최대 기업 공개 기업이 됐고요. 또 외국 기업으로서는 미국 입장에서 외국 기업이죠. 그렇죠. 2014년 중국 알리바바 기업 공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리바바 이후에? 예. 그리고 쿠팡은 이번 기업 공개에서 보통 IPO라고 하는데 45억 5천만 달러, 약 5조 1,678억 원을 조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주요 뉴스인 CNBC 등은 쿠팡을 한국의 아마존으로 소개했는데 또다시 세계적인 한국 기업이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만하죠. 예.
자, 어우, 뭐, 우리나라 돈 100조. 어우.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유통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좀 살펴보죠. 그 지난해에 그 이커머스라고 하죠. 이 커머스라는 게 이제 상업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인터넷 상업, 이커머스라고 하는데 이 전자상거래라고 그렇죠, 이해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전자상거래. 그 유통 공룡들이 엄청나게 이 판매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통공룡들이라고 불려서 뭐 좀 낯설 수도 있지만 네. 쉽게 얘기해서 네이버, 뭐 쿠팡, 이베이, 롯데온, 뭐 쓸닷컴, 뭐 흔히 이게 TV 광고청에서 금방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판매 실적 내고 있는 거는 이 유통공룡들은 코로나19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부금도 많이 해야 돼요.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하여튼. 어, 지금 업계 추산하는 2020년 작년 전자상거래 거래액과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네. 1위는 그 검색어 1위이기도 하지만 검색 엔진으로서 1위이기도 하지만 네이버입니까? 네이버 쇼핑. 예. 27조 원의 거래액이 있습니다. 시장 예. 점유율 17%입니다. 어. 우리 2위는 쿠팡입니다. 아, 22. 예. 전자상거래가 1위가 네이버 쇼핑이에요? 예, 예, 아, 맞습니다. 이건 몰랐네. 요건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예, 기회가 예. 있겠습니다만, 이 가격 비교하거든요. 네이버 가서 무조건 물건 쳐보는 거예요. 예, 예, 예. 가격 비교해서 쫙 나오니까. 예. 그리고 2위가 쿠팡이고 22조 원의 거래액, 그리고 13%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음. 3위가 이베이입니다. 오늘 주요하게 이야기할 친구예요. 어. G마켓 옥션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20조 원, 그리고 12% 점유율. 그다음 4위가 롯데온 7조 원 4%, 5위가 신세계 쓱닷컴 4조 원 3%.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이 번 이 유통공룡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한테 감사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다시 돌려줄 궁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려줄까요, 근데? 아유, 그래도 소비자들이 사줬는데 사회 기여해야죠, 기여. 제발 그렇게 하면은 그 회사는 나중에 더 이용합니다. 그럼요, 더 이용합니다, 많이 더. 팔리죠. 그럼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이베이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 극적인 게 이런 경쟁 상황에서 이베이 코리아가 매각을 위해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베이 본사가 G마켓,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말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 이베이 쪽에서는 한국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전략적 대안을 평가, 검토, 타진하는 것을 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주주들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미래의 비즈니스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게 매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대안, 주주 가치 극대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 전략적 대안을 만든다, 뭐 주주 가치를 극대화한다 이게 매각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굉장히 어렵게 돌려서 얘기하죠. 돌려서 얘기를 하네요. 이거 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이거. 근데 이거 보면은 왜 갑자기 이러지? 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베이 최고 경영자로 선임된 제이미 이아논이라는 사람이 회사 체질 개선을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계속 이렇게 꾀하고 있는데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그 소위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압력을 엄청 받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아니 뭐 압력을 받던 뭐 압력을 풀던 잘 나가는 이베이로 알고 있는데 예. 왜 그 뜨거운 지금 뭐 한국 시장을 포기하려고 하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베이 코리아 매각한다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미쳤나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냐 그만큼 이베이 이커머스 업계의 알짜 기업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2019년 이베이 코리아가 1조 954억 원 수수료 매출을 기록하면서 1조 원 클럽에 가입을 했고요. 그때 쿠팡이 1조 원 적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외형과 달리 성장세가 뒤처진다. 로켓 배송을 앞세운 쿠팡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네이버도 본격화 선언하고 기존의 전통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온라인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세가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품 판매자하고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중간 수수료를 받는 통신 판매 모델의 한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G마켓 생각해 보세요. 연결해주고 자기 통신 이 중간 수수료만 받거든요. 네. 지금 그 업체들이 차별화된 상품, 빠른 배송, 막 직매입 형태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단순히 이베이 코리아도 이게 통신 판매업 사업이 국내에서 더 이상 잘 안 먹힐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래요. 미국에서 아마존에 밀려서 이베이가 사양길을 걸었던 것처럼 이게 한국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몸값이 제일 비쌀 때 파는 게 정답이지 이렇게 판단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곳이 사실상 국내에서 1등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유통업계에서. 예, 예. 그러면 뭐 인수하려는 뭐 기업이라든지 후보군이 또 있겠죠? 그렇죠. 지금 뭐 엄청 많습니다. 지난 그 16일 날 오후 6시에 이베이 코리아 예비 입찰을 마감했는데요. 예비 입찰이 있었어요? 예비 입찰이 있고 본 입찰이 있고 실사 거쳐서 나중에 인수하게 되고 그래요. 뭐 되게 복잡해요. 예선전, 중결승전 뭐 이렇게 그렇죠. 결승전이 예, 있듯이. 예. 참. 지금 말씀만 드려도 다 아는데요. 롯데, 이마트 등 유통계 기업, SK텔레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동남아 직접 구매 플랫폼 Q10, Q10까지. 예, 6개, 7개가 다 이베이에 사겠다고 덤벼들었는데 일단은 예비 입찰 후보들이 적어낸 가격과 조건을 토대로 적격 인수 후보들을 추립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한 2개월 정도 실사를 해요. 그리고 5, 6월쯤 본 입찰을 진행합니다. 워낙 덩치가 크고 비싸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카카오가 들어오지 않냐 그러는데 카카오는 들어올 듯 하면 맨 막판에 발을 뺐어요. 진짜 카카오가 빠져 있네요. 예,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막판까지 그래서 안개 속 경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베이 코리아의 위상은 단순히 산술적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이 이커머스, 이 전자상거래 업계에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손에 쥐어야 할 그야말로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거든요. 참여 기업 중 어떤 기업이든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성공한다. 단숨에 빅3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인수 기업은 쿠팡과 네이버가 양강 체제의 균열을 낼 수 있는 강력한 견제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고 또 방향에 따라서 쿠팡 대 뭐 신세계 이베이 네이버 구도로 이커머스 양분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 그 업계에서는 이번에 그 이베이의 입찰 그리고 이제 쿠팡의 뉴욕 증시 입성 그리고 그 대격도를 예견하는 그 네이버와 신세계 또 이마트 간의 삼각동맹 구축이 뭐 가장 큰 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삼각동맹 이거 네이버, 신세계, 이마트 이게 그 악유가 잘 안 맞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신세계 쪽이 저 신선식품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삼각동맹이 그 100조 원 가치 인정을 쿠팡에 맞선 연대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네이버는 신세계그룹과 그 전략적 제휴를 협약식을 맺고 2,500억 규모의 지분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들 다 나와서 이제 소위 얘기하죠. 으쌰으쌰 잘하자 하면서 뭐 이렇게 상호 지분 교환하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할인점 그리고 네이버라는 이커머스점 CJ 대한통운이라는 물류점 1위 업체의 상가 편대가 완성됐고 시가총액만 여기가 75조 원에 달하는 이들 동맹을 놓고 업계에서는 유례 없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반 쿠팡 연대가 결성됐다. 참. 반 쿠팡 연대. 예. 쿠팡이 그만큼 세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견제하기 위해서 또 네이버하고 신세계가 이제 손을 잡게 된 것이고.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도 생각나는 그룹이 또 있어요. 롯데. 네. 롯데도 유통업계에서는 상당히 그 큰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롯데는 혼자 싸우는 상황인가요? 혼자 중원에 홀로 남겨진 뭐 무림의 구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세계 전통적 경쟁자 롯데는 신세계와 이마트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이베이 코리아 정말 인수관철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롯데온이 좀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거든요. 여기서 인수 실패한다?
이베이코리아 인수 못한다? 이거 이 전자상거래 시장 자체에서 도태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롯데가 이베이코리아 인수할 경우에 롯데온의 시장 점유율은 16%까지 수직 상승하게 되고요. 그러겠죠. 그러면 삼각동맹과 쿠팡과 이 롯데가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롯데도 이제 빅3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럼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롯데 말씀드렸지만은 또 있어요. 예. 그 11번가. 예. 11번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SK텔레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쪽도 지금 마찬가지로 되게 롯데처럼 급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베이콜에 나오고 나니까 다 난리가 났거든요. 그 11번가는 만년 유망주라는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SK텔레콤도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난해 거래액이 약 10조 원 정도 되고 시장 점유율 6% 차지하고 있는데 이베이코리아 인수하면 30조 원, 네, 18% 업계 1위로 도약하게 되거든요. 아, 1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야. 2조 원이었으니까 이베이가. 그러니 이제 SK텔레콤은 가장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요. 네.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홈플러스. 이게 홈플러스. 예, 운영하는 데는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라고 하거든요. 예. 예, 이게 오프라인 기반으로 하는 홈플러스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본격화된 이 전자상거래 경쟁에서 고전했습니다. 근데 최근 전국 매장망과 연계된 당일 배송 서비스 등으로 만회의 상황을 나선 상황이거든요. 홈플러스도 뭐 당일 배송이 있나 봐요. 네. 근데 MBK 코리아, 그러니까 이게 홈플러스 운영하는 측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홈플러스 매각이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홈플러스가 매각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MBK 코리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은 홈플러스랑 합쳐서 덩치를 키워가지고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에 매각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거예요. 뭐 경영적으로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예. 최대한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온라인 매출 확대 등 홈플러스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듯 전체적으로 이베이 코리아 매각한다 하니까 대한민국 유통업계가 홀라당 뒤집어졌어요. 아유, 홀라당 또 이렇게 또 뒤집어졌을까요, 또? 예. 아니, 근데 이베이 몸값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최평론가님. 5조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5조 원? 그 관건이 이베이 코리아 몸값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 몸값이 5조 원 이상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장에서는 진짜 가격 비싸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성장세가 좀 한풀 꺾였는데 프리미엄이 그만큼 될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추이를 보니까 2017년에 매출액이 9,500억이에요. 그리고 2018년 9,800억, 그리고 2019년이 되어야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에는 1조 3천억 원 정도 되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너무 낮아요. 이게 이제 이베이 코리아의 단점이죠, 단점. 아니, 지금 저 우리 최평론가님하고 몇 조 원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꼭 우리도 또 무슨 대기업 회장 같아. 우리 이거 뭐 아무렇지도 않은 액수 같이 우리가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아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평론가님, 지금 유통업계 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이 뭐 아주 어마무시하게 커가지고 지금 뭐 삼각편대, 뭐 삼각대결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계속 궁금한 게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되게 안 좋다고 하는데 이 택배로 해서 물건이 많이 나가고 경쟁도 심하고 다 모든 그 구매들을 다 전자상거래로 해서 뭐 엄청나게 또 바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뭐 제조업이 됐던 뭐가 됐던 물건을 판매하는 쪽도 좀 재미 보는 회사도 좀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택배를 배달해주는 그 택배 그 직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더 신이 나서 더 수익 발생이 되니까 어떤 그런 쪽으로 비례해가지고 그런 소식은 아예 없어요. 저는 이게 좀 희한해. 왜 대기업들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정작 왜 이게 뭐 이렇게 판매하는 쪽이라든지 배달하는 쪽은 재미를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2019년에서 2020년을 넘어오면서 2020년에서 21년을 넘어오면서
굉장히 크게 바뀐 것이 예.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예. 코로나를 통해서 그 나라의 실력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나라의 실력이요? 예, 나라의 음. 실력이 드러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을 코로나를 통해서 꽃피우고 있어요. 지금 방금 제 결론적으로 이베이는 굉장히 5조 원이나 몸값으로 굉장히 비싸게 판매된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예.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기왕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지금 수출 경제가 역대 최고예요. 지금요? 예, 역대 최고예요. 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좋은 뉴스는 잘 안 나오죠? 못 봤는데. 왜 그러죠? 평론가님이 잘 안 다루니까 그런 얘기를. 잘 안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잘 안 다뤄요. 아, 그래서 그런가? 예. 왜안 자극적인 다루는 뉴스가 더 클릭 유도를 많이 하고 예. 아니, 나쁜 뉴스가 훨씬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이커머스 기자들 시장이 정신 차려야 돼요. 기자들이 문제입니다. 기자들이. 예, 기자들이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알겠습니다. 승리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 예.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소비자를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기업이 승리할 겁니다. 음. 역으로 얘기해서요, 이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업, 네. 소비자를 귀하게 생각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는 이렇게 몇 조 하는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대기업으로부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물건을 사주는 예. 대한민국 국민, 예. 소비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요. 쿠팡이 미국 가서 100조 원짜리 기업이 됐다는 건 대한민국 경제 망하지 않는다는 거, 잘 나간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기자들이 솔직하게 다 써줘야죠. 제발 좀 맨날 욕만 하고. 예, 맨날 욕.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리고 문제인데. 예. 방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왜 배달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짭니까? 예, 시간이 배달 다 돼서. 노동자들은 왜 비용이고 평론가님. 재벌들은 예. 화내지 투자니까. 마시고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지금. 일단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아니에요, 흥분이 아니에요. 돼가지고. 진짜 저 평론가님 말씀처럼 좀 여하튼 이 유통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하고 업체 직원들 모두 다 같이 웃을 수만 있다면은 참 예. 좋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